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최근 공개된 오징어 게임 시즌3 그리고 K-팝 소재 애니메이션인 K-팝 데몬 헌터스가 넷플릭스 드라마와 영화 부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문화를 소재로 한 콘텐츠가 동시에 정상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시선 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에서는 한국이 소비되는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7월 5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도 특별 손님을 모셨는데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까 이분을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자분이신데요. 그렇죠. 장윤미 변호사가 되게 좋아하시대요. 왕팬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시내 21의 이다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유명하신 분을 모셔서 영광입니다. 네, 갑자기요. 예. 갑자기. 민망해 하시네. 워낙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네. 추천해 주시는 영화나 책 네. 같은 걸 많은 분들이 따라서 보고 즐기시니까. 네, 어. 굉장히 과장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여간 특별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이 456억 원을 차지하려고 목숨을 걸고 벌이는 게임.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시즌이 공개됐습니다. 시즌 1, 2를 합쳐 누적 시청수 6억 뷰. 비영어권 작품 최초 에미상 6관왕. 93개국에서 시청 1위. 아직도 사람을 믿나? 우린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은 끝끝내 그래도 한 가닥 남아있는 믿음,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희망, 좀 더 나은 세상을 다음 세상 세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한국 무속신앙과 K-팝을 접목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end those disgusting demons back to the depths where they belong!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K-팝 걸그룹의 이야기 K-팝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뒤 나흘 만에 미국 등 41개국에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K가 앞에 들어가면은 미국에는 진짜 사람들이 다 환장하거든요. Korean movie was created at American. 심지어 미신으로 눈총받던 무속까지 K 콘텐츠로 변신해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셈입니다. 네. 이다혜 기자는 당연히 보셨을 거고 우리 두 분은 보셨습니까? 저 봤고요. 사실 그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건 방송이 아니었으면 안 봤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제목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K-팝 데몬 헌터스? 이거 무슨 게임을 실사화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 봤을 건데 보길 잘했다. 재밌다. 혹시 그 영화에 예. 무속을 다룬다고 해서 손바닥 왕이나 수염이 긴 분이 혹시 이런 캐릭터는 안 등장하던가요? 아쉽게도 뭐 등장하진 않습니다. 좀 아쉽네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인가요? 네네. 우리 M장도 다 보셨습니까? 네, 오징어 게임 3는 이제 오픈되자마자 봤고요. K-팝 데몬 헌터스는 이제 유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제가 또 대표적인 영포티거든요. 네, 이게 트렌드에 늦춰지지 않으려고 하는 40대이기 때문에 네, 저하고 정반대군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봤죠. 네. 근데 한 번에 봤습니다. 감상평이 어땠어요? 저는 그냥 애니메이션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만듦새 자체가 너무 훌륭해요. 노래가 좋고 완성도가 뛰어나다. 네, 그러니까 이거 K를 떼고 그냥 평가해도 매우 완성도가 높은 애니메이션이다. 예. 그래요? 네. 설정 자체가 되게 재미난 것 같은데요. 네, 아이돌들이 이제
귀신들을 잡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특이하죠. 주변에서는 뭐라고 들었는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남편한테 이게 40대들이 그렇게 좋아한대라고 하니까 악귀가 나와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아니, 악령. 그거보다 지난 3년간 무속에 너무 이렇게 그 친근해져가지고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또 정치를 묻히시려고 하는 거예요? 농담이에요. 네. 근데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제는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있다 같은 느낌이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서 한국 무속을 다루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에서의 뭐 유령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식의 약간 동양 버전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했다라는 쪽이겠지만 이런 이야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신비하고 그렇죠. 예, 그게 또 멋있기까지 한 무언가가 되었겠구나라는 점에서 그 영화에 등장하는 호랑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외국에 열광한다면서요. 호작도가 이제 호작도라고 하는 호랑이 머리 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그림이 이제 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호랑이가 일종의 메신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악령의 이를테면 그 악귀의 반려호랑이죠. 네. 반려호랑이라고 정말 해야 되겠죠. 반려호랑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그래서 귀여워요. 너무 이를테면 예, 주인이 막 이렇게 악해지고 있을 때는 약간 기운이 죽기도 하고 편지 같은 거를 배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귀여워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한 굿즈도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호작도 자체가 민화 소재니까. 그렇죠. 예, 이 저작권이 거기 미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호작도를 아예 그냥 따로 뭔가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야 살 수 있는. 그렇죠. 오. 온라인 판매도 하는. 네, 맞습니다. 키링 예. 이런 걸로 등장을 한. 오, 예. 근데 지금부터 이제 사실은 이 그 방송을 듣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못 본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같이 방송을 함께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전 정보는 공유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간략한 설명이 좀 일단 먼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오징어 게임 시즌 3 우리 이다희 기자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네네. 선을 지키시면서 네. 그죠?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이 작품은 선을 지키고 소개를 하려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즌 1부터 이어진 이야기가 이제 3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첫 번째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는 사실 시즌 1이라고 안 불렀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렇지. 오징어 게임 시즌 하나로 그냥 끝나는 이야기였고 즉 이 작품이 잘 되니까 그 이후에 사실 이 세계관에는 더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시즌 2하고 3를 같이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에서 얘기가 끝나는데 거기까지 가는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시즌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한 굉장히 몇백억 정도 여기서는 뭐 456억까지 가는데 굉장히 거액의 상금을 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의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좀 재밌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게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즌 1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아야 하는데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다 죽고 문자 그대로 살아남은 한 사람만 이 상금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 독식.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이제 첫 번째 시즌에서는 그 승자가 되는 사람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이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는 다시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뭔가를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어려운 게 등장을 합니다. 처음 시즌 1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주인공이 약간은 비열한 부분도 있는 자기 돈도 갖고 싶은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겠다 싶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었는데 인간의 단면성을 드러내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즌 2부터는 이 사람은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히어로가 되는 겁니까? 네, 히어로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히어로가 될 것이냐? 뭐 아마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뭐 뉴스에 다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뉴스 나왔으니까 우리도 얘기해도 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시즌 3에 가서 네. 이제 그 이야기가 해결이 되는데 뭐 결말에 대해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불호가 굉장히 또 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좀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M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재밌게는 봤어요. 이 말씀은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밌지만 이 스토리가 납득이 되느냐 아니면 만듦새가 아주 훌륭하느냐 하고는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조금 힘들었던 게 시즌 2부터 사실 시작된 문제점이 시즌 3에까지 영향을 끼치는데 이 주인공인 성기훈이 이정재 씨가 역할한 왜 다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느냐에 대한 당위성이 사실 잘 설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시즌 3 내내 아니 왜 저러지 않고 그러니까 왜 이 의문점을 계속 가슴에 안고 봐야 되니까 그게 좀 계속 덜커덕거리긴 하는데 저는 그 6편 다 후루룩 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느냐라고 물어보면 재미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재미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사실 보다가 재미없으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네. 막 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까지 한 그냥 번에 끝까지 봅니다. 봐요. 예. 중간에 욕하면서 그냥 또 봐요. 예. 그러니까 재미는 성공했다. 네. 그럼 의미는? 의미요. 거기서 물음표? 의미는 조금, 예. 이게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스토리가 어느 정도는 이 스포일러가 돼야 뉴스에 돼서. 나왔다니까. 아기가 등장을 해요. 근데 아기가 등장하는 순간 한국에서 만든 이 문화 창작물에 아기가 등장하는 순간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집니다. 맞아요. 예. 예. 그게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네. 되었죠. 왜냐하면 아기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앞으로 뭐가 일어날지를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아이를 희생시킬 수는 없거든요, 절대로. 네.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류에 이제 이런 걸 보면은 5분 보면 스토리가 다 나오는 네. 결론까지 알 수 있는 그런 네. 거. 우리 장윤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M장이 하신 이야기 중에 호로록 봤다라는 게 그냥 체감이 됐고, 다만 처음에 이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제 언론의 평가부터 좀 듣게 됐어요. 근데 되게 이제 외신에서부터 혹평이 많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재미가 없나 했는데 재미가 없지는 않고, 다만 이게 이제 시즌 전편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인간 성기훈이란 사람의 어떤 그 맥락, 서사, 그리고 양가적인 그런 부분에 집중했다면 이제 약간 구도 같은 거예요. 영웅 서사를 막 펼치면서 내가 이 구조에 대해서 역행하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갈등하지만 결론은, 제가 이제 비판을 받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결론을 저를 포함한 대중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처절하게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패배하고 본인이 원했던 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 사람은 사람들을 다 구해내고 싶어 했거든요. 이 게임을 종결짓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패배하는 결론을 우리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좀 표현이 뭐 할지는 모르지만 리얼리티 드라마에서 SF 히어로물이 됐다. 뭐 이쯤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건 이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관계가 있는데, 아이가 등장하는 순간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마치 남아있는 도덕적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어디까지 또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하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재미있게 호로록 볼 수 있다는 거는 네. 게임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 게임을 어떻게 파괴해서 이기는 법을 찾을 것인가, 거기는 정말 재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정작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나 사고의 흐름 자체가 궁금한 것도 없고 심지어는 이 과정에서 이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별로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의 실망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그 시즌 2에 보면 이정재 씨의 명대사 중에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라고 외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네. 보는 시청자 마음도 저는 이 드라마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그럼 일단 오징어 게임 일단 여기서 스톱. 네. 그다음에 데몬 헌터스는 좀 어떻습니까?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뭐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하는 이제 캐데헌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K-팝 걸그룹이 있는 거예요. 3인조 걸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인데, 사실 이 그룹은 악령들을 퇴치하는, 악귀들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그룹이 마지막 미션을 앞두고 이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시기에 이 악귀들도 모종의 수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남자 보이 밴드를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야,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있다고라고 생각 드시죠. 근데 K-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 이제 음악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K-팝을 즐기는 팬들은 무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작품이 처음에 이야기를 우리한테 제시하는 방식이 음악하고 무대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이 악귀들의 이야기가 접목되어 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초반의 이야기를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강하고 제가 좀 재밌었던 거는 이 작품을 보면서 그 영미권의 이제 K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 강남 스타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귀에 쏙 들어오게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그런 게 K 문화지 같은 식의 연상작용이 있어서 약간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설정들이 어떻게 보면 싸이가 강남 스타일로 한번 악령동 막았던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인 거죠. 맞아요. 그럼 납득이 완전히 되죠. 그렇죠. 예. 싸이가 잡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완력으로 잡았을 거지. 완력으로. 통용되는 게 그만큼 한국 뮤지션들이나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2차적인 농담의 소재가 될 수 있을 정도라는 걸 입증하는 게 이 캐대헌입니다. 그래요. 우리 M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참 놀라웠던 게 처음에 이제 음악이 딱 나올 때 이 영화에 삽입된 OST가 딱 나올 때 누가 들어도 K-팝이거든요. 맞아요. 그 지점이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완벽하게 장르로 자리를 잡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K-팝 발전에 단 한 톨도 힘을 보탠 게 없는데 제가 한 것 마냥 뿌듯해지는 느낌이 일단 있는데 그걸 갖고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네. 국뽕이 차오릅니까? 차올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작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또 한국 문화를 너무 잘 구현해놨어요. 연인이 썸 타면서도 그 한옥 기와장 위에 걸으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런 장면 하나도 너무 잘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런 거 기와장 위에서 그 아이돌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에 40대가 설릴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설레더라니까요. 기와장 위에서는 어떻게 데이트해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이렇게 밤에 몰래 거닐면서 몰래 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물레방앗간은 아니었고? 왜 또 이거를 이렇게 물레방앗간은 언제? 예,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 연령대가 높아지잖아요. 딱 항상 여기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저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물레방앗간도 언젠가 또 K 물레 해가지고 또 뭐가 터질지 몰라요. K-컬처 코드로 나올 수 있지. 지금 제 얘기는 그 차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기 잘했어요. 네. K-에로는 또 다른 또 이렇게 에러라고 대놓고 말씀하셔도 괜찮은 걸까요?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우리 장윤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이게 K-팝 이러면 막 엄청 고생해서 어린 나이부터 막 훈련을 받고 합숙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전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무속.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쾌감을 주냐면 이게 역사가 있어요. 이런 아이돌 그룹과 가수들 그룹들이 이런 악령을 무찌르고 팬들을 규합해서 혼문이라고 해서 약간의 결계 같은 걸 치는 거예요. 세계를 지켜준다는 컨셉인데 그렇기 때문에 펄시스터즈 아니야? 이런 장면이 지나가. 이거 SES네? 그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왜 갑자기 또 여의도 응원봉 저게 생각이 나요? 그 연장선상에서 비슷해요. 사실 이 얘기는 연결성이 있어요. 네, 확실히 연결성이 있죠. 왜냐하면 여의도에서 다 같이 불렀던 K-팝 노래들을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거대한 구호 같지만 사실은 K-팝에서는 너를 지켜줄게, 우리를 지킬게,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같은 식의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팬들에겐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K-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그냥 볼거리로 끝나는 그냥 유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티스트와 팬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화학작용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 작품은 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제작진에 분명히 K-팝에 엄청난 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딱 타깃으로 설정하고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많은 콘텐츠가 K-팝 뭐든지 K-팝 언급하면 팬들이 보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콘텐츠들 중에는 저렇게 또 팬들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장사 좀 하려고 이렇게 쉽게 만드는구나. 라는 비판받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속칭 이제 끼워 팔기라고 그렇죠. 사실은 캐대언 처음 공개됐을 때 또 많은 분들이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그것 이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알고 만들었다. 좋아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게 굉장히 좋은 부분인 거죠. 이해도가 꽤 높구나. 그러니까 장사 속으로 그냥 그 수단화해서 그냥 겉핥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놀이기도 등장한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 이런 것들이 중요한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화들을 슬쩍슬쩍 볼거리로만 예쁜 것들 갖다가 전시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극 중에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심지어는 지금 제가 오늘 보고 온 것들 중에 하나는 무슨 미국에서 잡지 같은데 그 놀이개 같은 거 만드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이런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관심을 끌어모으게 되는 것도 이 작품의 좀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오징어 게임 시즌 3 그다음에 캐대헌 그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K 문화라고 하는 점, 또 한 가지는 K 사회라고 그냥 합시다. 거기에 어떤 그 스며 있는 그다음에 또 인식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상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MC 장원, 그리고 CNA21의 이다혜 기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작품에 배치되어 있는 내지 숨겨진 한국 문화의 요소들, 요걸 좀 찾는 재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일단 오징어 게임 오면 먼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한국의 전통 민속놀이. 게임들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만 잘하면 일단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주는 안도감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죽고 사는 게임인데 내가 남한테 뭘 할 필요는 없어. 일단 나만 잘해서 빠져나가면 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남을 직접 공격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다는 것은 살아남은 자는 그 누구도 무죄일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딜레마를 또 안겨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으로서는 재미가 있는데 이제 우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굉장한 딜레마를 안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게임들이 뭐 1시즌부터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그 하나하나가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한 하지만 이제 이걸 처음 보는 해외 관객들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게임들이 많이 있어서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 부분이 제일 좀 대비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1에 나왔던 건 달고나예요. 이게 어려운 모양을 갖든 쉬운 모양을 갖든 자기만 잘하면 돼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자기만 잘 움직이지 않고 그 행동을 통제하면 되는데 제가 시즌 3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임이 큰 줄넘기, 단체 줄넘기였거든요. 이제 단체 줄넘기는 원래 우리 일상에서는 한 명이라도 걸리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 팀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경쟁자가. 그리고 누군가 걸리면 그 사람만 제거가 돼요. 워낙에 강력한 그 줄이거든요. 그리고 목표점까지 갈 때 내 앞에 사람이 없어지거나 빨리 하거나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쟁자를 짓누르거나 제거해야지만 내가 생존하고 내가 성공하는 이런 게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이야기의 구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바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 영화에 등장하는 게임 네. 상당히 열광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네, 들었는데 맞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그걸 어필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게임이잖아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일단은 그렇고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이런 한국의 오래된 게임들은 규칙이 복잡하지가 않고요. 네. 일단은 줄넘기 같은 경우 너무 간단한 거죠. 줄넘기를 두 사람이 돌리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도는데 거기에 발이 걸리면 아웃이잖아요. 그죠. 달고나도 모양대로 자르면 되는데 그냥 그 모양이 어그러지면 역시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임의 규칙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 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거 우리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게임 자체가 볼거리가 되는 이야기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그 우리나라 국민성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랜 동안 피 속에 흘러온 국민성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이의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척박한 환경에서도 놀아야 되거든요. 주변에 자갈돌이라도 주워서 그걸로라도 놀아야 되거든요. 공기놀이하고. 네, 네.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수백 수천 년 동안 다듬어진 게임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서사 탄탄하죠. 잘 다듬어진 게임들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술 먹을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안 먹습니다. 놀이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가 대박을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술자리 게임, K 술자리 게임까지도 이미 우리가 유행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놀이 문화의 진심인 이 문화가 이제는 그 하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 평소 지론인데요. 한국의 놀이는 또 선도적이었다. 한국의 구슬치기는 볼링의 선조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한국의 자치기는 골프와 야구의 선조격이 좀 된다. 라고 저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중국처럼 됩니다. 다 우리 거라고. 모든 것이 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일단 우겨봅니다. 네. 그러면 이 그 캐대언에서는 한국적 요소가 어떤 것들 아까 뭐 이제 그 호랑이 등장하고 놀이개 등장하고 저는 진짜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밥을 먹을 때 젓가락 아래다 휴지를 깝니다. 디테일. 정말 이런 항상 이 테이블 세팅하는 게 항상 밥 먹으러 갔을 때 일이잖아요. 이 티슈 까는 게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뭐 분식집에서 김밥하고 떡볶이 먹을 때 녹색 접시 등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익숙한 장면들인데 디테일이 엄청 강하다. 디테일이 진짜 강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콘서트 응원봉이나 굿즈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와 이거를 어디까지 조사를 한 거야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제 고증 관련해서 약간 얘기가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제 이 애니메이션 중간에 그 왕이 있는 편전에 왕이 있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 옆에 아마도 왕비로 추정되는 여자가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기에 그렇게 같이 앉아 있는 장면이 등장할 일이 없죠. 저는 오히려 디테일 같은데요. 왜? 갑자기요? 죄송합니다. 저도 시선병이 있어가지고 조선 왕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맞아요, 디테일이 맞아요. 들어가지 네. 않나. 근데 이제 그래서 왜 정치를 엮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시사 방송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나온 그림이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그래서 대체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를 또 사람들이 찾아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레퍼런스 없이 절대 아무거나 막 그리진 않았을 것이다. 그럼 대체 뭐냐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추정하기로는 그런 뭐 연산군 같은 영화들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누가 앉아 있는 왕비는 아닌 장목수 뭐 이런 인물들이 앉아 있는 그런 이제 영화 스틸 같은 것을 보고 그 스틸이 아름다운 거죠. 스틸 자체는 예쁘니까 이런 느낌이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린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약간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고증은 구석구석 열심히 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던데요. 이제 그 주인공 걸그룹 네. 3명. 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계 여성 트리오. 네, 맞아요. 뭐 맞아요. 김시스터즈. 그다음에 이제 뭐 희자매. 네. 그죠? 뭐 이걸 염두에 둔가 이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영상 속에서 이 걸그룹의 지금 유행하는 걸그룹도 있지만 옛날부터 이게 역사가 있어요 같은 식의 화면이 잠깐 스쳐갑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진짜 많았어요. SES도 그렇고. 그죠? 네. 3명. 굉장히 많았고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지금은 3인조 걸그룹 이라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굉장히 인원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3인조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은 가능한 거죠. 진짜로 그것까지는 조사를 엄청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것 진짜로 같아요. 그것까지 네. 고려를 했다면. 왜냐하면 정말 짧은 장면이지만 진짜 우리가 익숙한 그런 과거의 걸그룹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K-문화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지만 K-팝 팬들에 대한 존중이기도 하죠. 맞아요. 워낙 팬심이 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 K-팝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 산다는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해요. 방송하다 보면 이유를 물어보면 다 K-팝이 너무 좋아서 왔다가 한국 문화 자체에 매료돼서 눌러 앉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얘기해보면 한국 역사, 뭐 아이돌 문화 이런 것들을 제가 모르는 부분까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1차적으로 어필이 돼야 이 작품이 성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게 한 20, 30년 전에 나왔던 아주 유명한 말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라는 말이 있었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네. 이 말이 그대로 구현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게 구현이 됐다고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이야기가 나왔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이제 그래서 더 진짜 같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 것,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설탕 많이 들어간 김치 말고 젓갈로 담근 김치를 내놔야 되는 거. 남도식 김치. 진짜 우리 거. 예. 그렇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결국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것이다 같은 느낌으로 그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징어 게임이나 아니면은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K라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K라고 하는 것에는 우리 것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 것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유통되고 있는 우리 것들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식의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당연히 한국적인 것이지만 한국만의 것은 아니게 된 그렇죠. 예,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이게 이색적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졌던 게 이 K-팝 데몬 헌터스 그 한국어 가사도 들어가고 배경도 한국이고 한국인들이 주인공인데 이걸 제작한 건 완전 외국이고 맞아요. 예, 소니사 이름이 제일 전면에 하고 이 시나리오를 들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이제 투자를 좀 받으려고 했는데 좀 안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들었다고 이거를 이런 생각도 되게 낯설게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K-팝 데몬 헌터 지금 잘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우리가 만들었으면 더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얘기가 만약에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치면 더 복잡한 방식으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보이밴드가 악귀야? 그래도 돼? 네,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이른바 좋지 않은 거 아니야? 자기 검열입니까? 그렇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너무 오해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방인의 눈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밌는 거, 귀여운 거, 인기 많은 것들을 조합해서 누구라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품을 내놓기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적인 것인 동시에 한국만의 것은 아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이제 그 외국 작품인데, 근데 저는 외국 애니메이션을 볼 때 웬만하면 그 한국어 더빙보다는 원래 영어 버전을 즐겨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은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봤어요. 오롯이 한국적으로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두 개의 컨텐츠에 담겨 있는 한국 문화적인 측면 말고 사회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에서 결국은 드러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실상 이런 점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사 프로에서도 오징어 게임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비유적인 걸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허상 이런 부분으로 대단히 커다란 우화 성격이 있고 왜냐하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게 계속 이 게임이 진행될수록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을 계속할지 말지를 묻습니다. 참가자들한테. 그러면 돈만 생각하면 게임을 하는 게 맞고요. 내 목숨과 상대방의 이 생명을 생각한다면 중단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계속 해나가길 바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남겠지.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내가 이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감독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었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게 참 시사하는 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은 좋은 게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한국이 싫어서. 그러니까 지금 두 작품이 다 이제 K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K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한국이란 나라는 다이내믹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고 첨단이고 흥액이 없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귀여운 캐릭터들이 이미 역사적으로 그림 같은데 막 여기저기 있는 이제 이런 곳인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이 좋았던 적은 사실은 저는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예를 들어서 헬조선이라고 불렀고 그렇죠. 네. 그런 비판의식 때문에 계속 성장해 온 겁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이라든지 을간의 경쟁이라든지 그죠? 여기다가 이제 민주주의 이야기까지 지금 나온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그 비관적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 부정적으로 그려진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올 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정재 씨가 이 분한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계속 답답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네. 마지막에 이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그게 저는 좀 허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듯한 묘사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하나의 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작은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냥 성기훈은 사망한 것인가? 라는 생각에 허탈감이 좀 들기도 하는데 한 인도 시청자가 남긴 댓글에 제가 개몽됐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약간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쨌든 개인이 이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고 이 자본주의 그리고 다수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의 이런 어떤 단점,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니 시스템은 바뀌지 않아. 그렇다면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댓글에. 근데 그 말을 듣고 약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다혜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지금 일단 말씀해 주신 거에 동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이 그런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작품들이 많았고 또 그런 영화들이 크게 흥행을 하기도 했던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해피엔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항상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더 나아지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사실은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투표에 참여했지만 내가 찍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심하셨던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손가락 자르고 싶다. 뭐 이런 그렇죠. 그게 누구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지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런 투표의 결과에 대한 것 그리고 어쨌든 이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야, 여긴 되게 좁아. 이 판 되게 좁아. 너 조심해 같은 식의 이야기를 경고랍시고 하는 경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항상 이 좁다는 말은 뭘 뜻하냐 하면
내가 남든 네가 남든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지 우리가 다 여기서 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걸 전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영화 이 시리즈 속에서처럼 죽고 죽이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끊임없이 내 위치는 어디인가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정서 자체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이제 사회적인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이 시리즈를 보고 나서 다들 그런 식으로 아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이 작품이 하려고 한 이야기를 충분히 한 것 같기는 하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 영역에서는 이렇게들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갑이 을과 을의 경쟁을 부추기는데 거기에 그렇죠. 놀아나면 안 돼. 네. 그래서 오히려 을간이 연대를 해야 돼. 네. 그래야만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네. 현실 영역에서는 당위 명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요. 근데 영화에서 그려지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본다면 정반대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여기서 그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퀘스천 마크가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이 작품이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 그렇죠. 라는 것은 저는 미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가자. 뭐 투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을들끼리는 이렇게 연합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지시하기보다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약간 이걸 열어놓고 끝내는 거예요. 열리는 결말. 예, 그 열어놓고 끝내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열리고 끝났나요? 라고 하면 이제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스포니까 네네네. 여기서 끝. 근데 아이가 물으면 던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열린 결말이었는가? 네.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캐대언 같은 경우도 혹시 뭐 그런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게 좀 있나요? 캐대언은 일단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교훈이 있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빠른 속도로 신나게 달려가면서 네. 어디론가 가는 거죠, 이야기가. 네. 네, 그렇게 끝나기 때문에 이 두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내부에서 생각하는 한국을 가지고 만드는 이야기의 성격과 한국 바깥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바라보면서 네.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성격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건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좀 그럼 이 두 작품에서 벗어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이것도 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 K 콘텐츠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네. 뭐 K 팝도 있을 것이고 K 무비도 있을 것이고 지금은 그렇죠. 이런 K 드라마, K 시리즈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눈에 보이는 숫자 지표가 있는 거죠. 너무 많은 작품들이 이제 해외 자본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들이 해외에서 유의미한 평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또 따라붙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너무 위기 상황인 거죠. 아, 그래요? 한국 영화도 지금은 제작 편수가 너무 많이 줄어 있고 이제 그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많은 자본이 OTT로 가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네. OTT도 제작을 줄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K-팝 산업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휩쓸리면서 지금은 다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좋은 것들이 나오는 시기인 건지 아니면 지속 가능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한류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시선 집중에도 출연했었던 박지훈 변호사라는 분께서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신 말인 것 같은데 한류는 한국이 최고지에. 누가 뭐래도 한류는 한국이다.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비난하면서 한류는 한국밖에 없다고 비교 대상이 없다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한바탕 웃었는데 그게 10년 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10년 전입니다. 그때도 한류가 최고로 꼽히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10년 전이더라고요. 그만큼 역사가 좀 됐고요. 한류가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그 사이사이에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 좀 새로운 게 등장하고 또 좀 새로운 게 등장하고 하면서 계속 진화를 거듭해 왔단 말이죠. 일본도 한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이미 일본에서는 한류 2세대라고 구분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10년보다 더 됐어요. 그 원조 한류 겨울연가 시절의 한류라고 하는 거는
연사마. 진짜 옛날이고 그때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국한되어 있던 게 지금은 유럽하고 미국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진짜 커진 2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정말 적합할 정도인 거죠. 일본에서는 그래서 연사마를 좋아했던 엄마와 지금의 한국 배우를 좋아하는 딸이 이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소통의 창구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본에서는. 네. 그러니까 또 뭔가 3세대가 등장을 할 만한 뭔가 거리들이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좀 위기가 있긴 하지만. 네. 좀 낙관적으로 보시네. 네. 우리 장혜민 변호사. 저도 낙관적이라 보는 게 이걸 업으로 삼고 전문성이 너무 축적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업종의 종사자들이. 그러니까 이 노하우가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면 뭔가를 또 만드는데 되게 능통하고 우리 또 민족이. 그렇다면 저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 해봅니다. 이 기자님도 동의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기자님은 한마디가 좀 우리보다 무게감이 크시죠. 섣불리 말 못하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잘 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예를 들면 많죠. 이제 이런 넷플릭스에서 한국 오징어 게임이 잘 되니까 한국 작품에 대한 투자를 왕창 늘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자본은 어디로 가느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 태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 제작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모든 업계 분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 주체는 이제 문화인들이 돼야 되는데. 네, 맞아요. 이제 정치는 가급적 나서지 말고 지원만 하면 된다. 네. 그렇죠? 네. 외국 갔다고 무슨 걸그룹을 부르네 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그죠? 네. 요것만 일단 지금까지 지키고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 K 한류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누가 컨텐츠를 이제 이 K-팝 데모 헌터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거기에 달려있는 베스트 댓글이 그거였어요. 김구 선생님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눈물. 사실 김구 선생님이 가장 바람하지 않았던 게 문화 광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댓글 보는데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이다혜 기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